네, 자, 2교시입니다. 2강이고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기본 체계,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만 말씀드렸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살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제1조 총칙 이제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큰 틀에서 이 본칙이 있고 부칙이 있는데, 본칙에는 맨 앞에 총칙이 있었고, 그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무소 등록하기 위한 요건 갖춰서 등록한다 했고요. 자, 등록이 되면 이제 개공이가 되는데 요 개공이가 중개업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중개업을 하려면 부동산 중개를 업을 하려면 중개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경영상의 설비를 갖추기도 합니다. 경영상의 설비를 인적 설비, 물적 설비라고 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조금 쉽게 표현하면 사장님, 사무소 개업하신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도 계시고 직원들 수 있어요. 직원. 경영상에 필요하면 직원을 두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직원을 둘 수가 있지요. 그 직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제2조 용어에 정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 있는 직원 뭐라고 한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증 가지고 소속된 공인중개사, 소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직원도 있을 수가 있죠. 자격증이 없어요. 직원이에요. 중개 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중개를 보조하는 단순 보조원 이렇게 합니다. 둘의 차이가 있어요. 요 분은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요 분 뭐 할 수 있느냐? 개공과 마찬가지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를 쓰고 물건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라는 것도 작성을 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조원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단순 보조원이거든요. 이 보조원님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럼 뭐만 하시느냐? 현장 안내, 물건 보여주는 건 현장 안내, 그 다음에 일반 서무, 사무소에서 서류 정리하고 대장 등기부 띄워오고 이런 거, 손님 오면 커피 타고 청소하고 이런 거요. 주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커피 탄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커피 타시는 분 중개 보조원. 물론 이제 중개 보조원님이 이 사무소의 사실은 핵심 멤버예요. 보조원님이 역할이 사실은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보조님이 활동을 잘 해주셔야 계약이 빨리빨리 되고 계약서 쓰고 법비를 빨리빨리 받고 하는데 보조님이 잘 그러면 이 사무소 경영이 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쨌건 실무상으로는 현장 실무, 그러니까 필드에서는 이 보조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법적으로는요, 보조님은 뭐만 한다? 커피만 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시는 소속 공인중개사 있고 커피 타시는 중개 보조원이 있더라. 이제 경영상에 직원도 고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소 확보해서 등록했잖아요. 요 등록한 사무소를 경영상 다른 곳으로 이전도 할 수 있거든요. 이쪽에서 돈 많이 벌었다. 저쪽이 개발이 된다네. 우리 사무소 옮기자. 뭐 한다? 경영상 이전도 할 수 있죠. 사무소 이전하면 또 등록 관청이라 하는데 이 시군구청에다가 또 뭐 해야 된다? 이전했다라고 이전 신고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사무소를 쉬고 싶어요. 자, 이거 할게요. 어이구야. 자, 사무소를 쉬고 싶어요. 그러면 뭐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휴업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 휴업을 하고자 할 때도 휴업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완전히 문 닫을래요? 그러면 뭐도 할 수 있다? 당연히 사무소 폐업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면 이제 폐업하고 이제는 돈 많이 벌어서 경제 자연이 되었다. 노후 생활을 초기 전원주택에다가 조용히 지내겠다 하면 중개업 폐업하시면 됩니다. 또 뭐 휴업 신고하고 다시 일을 하겠다 그러면 또 재개 신고하고 일하시면 되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사무소에서 요 분하고 요 분은 계약서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계약서 쓰시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우리 쪽에서는 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도장도 있잖아요. 막 도장을 찍을까요? 아니면 지장 찍으면 될까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될까요? 도장을 미리 구청에다가 등록을 하셔야 돼요. 중개 사무소에 사용할 도장입니다 하고 미리 구청에다가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장을 등록하고 이 등록된 인장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등록을 요 도장을 했는데 다른 도장, 막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와서 처벌돼요. 막도장 찍었다 행정처분으로서 업무정지라는 게 있어요. 영업정지. 네, 영업정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영업정지 먹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요, 중개에 사용할 인장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경영상 사장님 계시고, 직원도 둘 수도 있고, 사무소 설치 전 휴업도 할 수도 있고, 인장도 등록도 해야 되고, 요렇게 이제 인적 설비, 사람, 사장님 이야기, 직원 이야기, 물적 설비, 사무소 이야기, 인장 이야기, 요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물적 설비 갖추면 중개업을 하잖아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무들이 쭉 나오거든요. 일단은 기본 윤리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논하기 전에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윤리 도덕상의 기본 의무가 있을 거다. 윤리 도덕 뭐예요? 신의와 성실로서 중간에 개입되는 중개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중개 업무 수행하세요. 공정중개 의무 수행, 그것이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의뢰인의 비밀. 중개 업무 하다 보면 매도 쪽이나 매수 쪽의 비밀요. 뭐 사생활 관련되는 비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업 경영상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공장 건물, 공장 부지 알아봐 주세요. 비밀로 좀 알아봐 주세요. 비밀스럽게 알아봐 주세요. 땅값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 대규모 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좋은 땅 알아봐 주시는데 우리 비밀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비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 누설하고 공장 들어온데 땅 주인들한테 가가지고 야 공장 들어온대 야 땅값 올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답니다. 안 되잖니. 그래서 의뢰인의 비밀도 지켜주시고 기본적으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도 수행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뢰가 들어와요. 의뢰가 들어와서 의뢰인이 우리 집인데 팔아주세요. 중개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팔고 거래하고 싶어요. 복비를 수백만 원 드릴 테니까 안전하게 중개해 주세요. 청약한다 그래요. 법적으로. 청약에 대해서 그래요. 제가 안전하게 중개해 드릴게요 하고 승낙을 해요. 그럼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 일체가 되면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거기에서 약속이 되는데 법률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약속을 법상의 약속을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그 계약이 어떤 약속이냐? 중개해주라는 약속이니까 그 계약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다? 중개해주라는 약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이 체결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뢰인이 나한테도 의뢰를 했지만 다른 사무소에도 의뢰를 할 수 있대요. 그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고요. 나한테만 전속권을 줘요. 다른 사무소에는 석 달 동안은 의뢰하지 않겠대. 그럼 나한테 석 달간에 뭘 준다? 전속권을 줘요. 이것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속 중개계약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무사항이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물건을 팔아줄게요. 제가 중개해줄게요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물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어떤 물건인지 확인도 하고 조사 확인한 바를 이제 영업을 통해서 물건을 이제 팔아줘야 되니까 광고도 할 거고 그 중개 실무 쪽에 가면 영업 활동을 할 거고요. 그럼 광고 보고 찾아왔다. 매수 좋은 거 알아봐 주세요. 좋은 물건 맞나요? 알고 싶어요. 살려고 해요. 매수 의뢰가 들어오면 그래요. 현장 안내 물건 보여주고 조사 확인한 바를 물건을 취득하는 자. 매매 같으면 매수인, 임대차 같으면 임차인에게 물건 확인한 것을 뭐 한다?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명을 할 의무가 있더라. 어떻게 확인 설명하냐? 법의 규정대로 하세요. 근거 자료 제시하고 25조 신의성실 공정하게 조사하시고 설명하세요. 뭘 설명한다? 설명해 주실 것 다 법에 쫙 정해져 있어요. 최소한 이거는 꼭 설명하세요. 취득세까지 다 설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물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설명도 합니다. 자, 물건에 대해서요. 조사, 확인, 설명이 다 끝났다 하게 되면요. 설명했더니 마음에 들어요. 나 계약서 쓸래요. 매수 쪽에서 이 물건을 살라 그래요. 오, 그래요. 사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이 물건 놓치면 후회할 뻔했잖아요. 진짜 좋은 물건이니까 이거 사는 거요. 절대로 있잖아요. 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요. 뒤도 돌아지 마시고 도장 찍고요. 집에 가서 웃고 계세요. 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확인한 바를 설명도 하고 거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뭐를 써야 된다? 거래 계약서 써야 돼요. 자, 매매일 때는 매매 계약서를 할 거고 임대차가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될 거고 물물 교환이 되었다면 교환 계약서가 될 거고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권으로 들어간다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될 거예요. 이걸 다 통칭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다 포함해서 그 거래된 계약서를 뭐라고 한다? 거래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서도 작성을 하는데 매매다 하게 되면 매매 계약서 되잖아요. 그죠? 이 매매 계약서 같으면 몇 통을 써야 될까요? 매매 계약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매 계약서 몇 통을 써야 된다? 매도인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매수인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도장도 다 찍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통은 나와야 되겠죠. 세 통을 작성해서 도장 다 찍고 도장 다 받고 해서 매도인 하나 찍고 매수인 하나 찍고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몇 년 보관하느냐? 법에 따라서 보관하는데 개별적으로 우리가 보관할 때 5년 보관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물건 설명했다면 설명한 내용 그대로 증거 자료를 하나 남겨야 돼요. 이렇게 설명했다. 들었지? 도장 찍으세요. 팍. 너도 들었지? 도장 찍으세요. 팍. 나도 그렇게 설명한 거 맞아요. 도장 팍 찍어가지고 요것도 세 통을 써요. 세 통을 써서 도장 다 찍고 받고 해서 매도인 하나 주고 매수인 하나 주고 중개업자 우리 개공기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확인 설명서라고 합니다. 확인 설명서 이것도 세 통을 작성해서 쌍방 교부하고 우리가 한 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몇 년 보관해야 돼요? 개별 보관할 때 3년 보관하세요.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설명서 작성할 때는 이렇게 적고 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 이렇게 적어라. 법에 따라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치합시다. 매매 대금을 안전한 곳에다가 맡깁시다 할 수도 있고 예치는 통과 나중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중개 과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이것을 금지 행위라고 합니다. 이게 33조의 1항하고 2항이 나오거든요. 33조에서 절대 하지 마. 우리 쪽에서는 중개업을 하는 우리는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기치지 마. 어때요? 사기치지 마. 매수인에게 사기치지 마세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걸어치게 하니 사기치지 마. 초과 수수료 하지 마. 복비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처벌합니다. 1년 1천. 초과하지 마.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하지 마. 중개업을 하라 그랬지. 누가 네 이름으로 사고 팔고 매매업을 하라 그랬냐? 매매업 하지 마. 불법 불악하고 협력하지 마.
투기하는 거 도와주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지행위 하지 말아야 될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했다면 여기서 처벌됩니다. 1년 1천이든 3년 3천이든. 또요, 등록 자체 있죠. 금지행위 했다. 이 등록 있죠. 이 등록. 이 등록이 뭐 할 수도 있다?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등록이 만약에 취소가 되었다면 몇 년간 일을 못 할까요? 등록이 취소돼 버렸다. 저거 날려버렸다. 그럼 몇 년간 일 못 한다? 3년간 일을 못 해요. 중개사무소 일을 못 해요. 3년간. 그러니까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일 못 하니까 타격이 많이 오죠. 오케이. 영업정지, 업무정지 6개월 맞아도 타격이 심한데, 등록이 취소되었다. 돈 몇 푼 더 받았다는 이유로, 초과해서 받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3년간 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하지 마시라. 이것이 금지행위가 되는 거예요. 등록도 취소될 수도 있고, 영업정지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깜방 가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금지하지 마시라. 자, 위반해서 법에 따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위반해서 사고 났어요. 중개사고. 사기치지 말아야 하는데 사기를 쳐가지고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었다. 의뢰인에게 사기 쳐가지고 손해를 끼치게 되면 돈 물어줍니까? 도망갑니까? 돈 물어주라 하겠죠. 법적으로는. 실무상으로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에서 도망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법에서는 돈 물어주어라.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주라. 재산상의 손해 배상을 해주라. 손해배상 책임 있는 거고, 물어는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렇죠? 사기 쳐서 좀 표현이 그런데, 어쨌거나 피해를 줬는데 피해를 준 만큼 내가 뭐 취득했는데 다 써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어는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의뢰인이 보호가 안 되니까 이러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뭐를 들어라? 보험 들어라. 보험 들어라. 중개보험 들어라. 얼마짜리 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조금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요, 개인 사업자는 1억 이상 보험 들어라. 법인 사업자는 2억 이상 보험 들어라. 여기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2022년도 가서 바뀔 수 있어요. 개인도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보험 들어야 돼요. 변함이 없는 것은 보험 들어야 됩니다. 보험 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업무 보증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험 들어라, 보증 설정하라, 이렇게 표현돼요. 보증도 설정하고 돈도 물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험 들어라. 그러면 내가 물어줄 돈이 없다 하더라도 중개업의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도록 보험이라도 들어라, 그 말이 돼요. 나이스. 자, 큰 틀에서 요거 이해하시면, 야, 입문 과정에서 이 틀만 잡고 계셔도 나이스 따봉이요. 나이스 따봉. 오케이. 사장님 나이스 브라보, 사모님 따봉 브라보. 그래요. 브라바. 자, 어쨌거나 기본 윤리, 중개 계약상 의무, 물건 설명하고, 거래가 되면 설명 작성, 계약서 작성하고, 하지 마라. 사고 났다 돈 물어주어라. 보험 미리 들어라. 자, 복비는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까지만 받아라. 초과하면 처벌되겠다 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별적인 개론. 개별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자격증 취득하고 전문 교육 받고 사무소 건물 얻어서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개인적인 개별적인 개공의 권리 의무가 끝나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개공끼리 상호 협력으로 갑니다. 바로 뒤에 협력이 나오거든요. 협력은 뭐냐? 어떻게 협력하느냐? 개공끼리 뭐 한다? 공동 중개하는 경우 있죠. 공동 중개. 공동 중개하려면 A 개공, B 공인 공동 중개하려면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 정보 주고받는 것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 인터넷 사이트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거래 정보망. 요 인터넷 사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망을 통해서 물건을 올리는 중개업자 개공이고, 물건을 검색하는 개공, 중개업자 개공이 있는 거죠. 올리는 사람, 검색하는 사람 연결해서 이쪽 물건 저쪽 매수인하고 연결해서 같이 공동 중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 중개하고, 자,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인터넷 사업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로 하고요. 이 사업자가 되려면 국토부 장관의 사업자 또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어떻게 받고 하는 것이 또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있어요, 이제. 계공끼리 모여서, 저 중개업자끼리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게 돼요, 단체.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 있죠, 변호사협회. 법무사들도 단체 만들죠, 법무사협회. 우리 식당 주인들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만든 요식업협회. 미용실, 미용하시는 분들이 만든 미용사협회, 협회 다 있잖아요, 협회. 우리들도 협회가 있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협회. 우리 계공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협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그죠? 우리 제도 바꾸자. 우리 복비 한도 이거 없애자. 품위 유지하자. 자질을 향상시키자.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도를 좀 개선시켜보자. 이런 한 업무를,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회도 설립할 수가 있다.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중개도 하고요. 협회를 통해서 제도도 개선도 시키고, 이거 상호 협력하자는 것이고, 협력이 끝나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보치. 보충하는 규칙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보칙은요, 이 각직들을 다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는 간첩들이 있는데,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자격증을 빌려주고, 등록증을 돈 받고 막 빌려주고, 간첩들 기본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렇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간첩이 있듯이 중개제도, 등록제도, 시험제도를 무너뜨리는 그 간첩들이 있다니까요. 그 간첩을 신고 고발한 자에게 뭘 준다? 포상금, 돈 준다. 네, 그래서 포상금 제도가 요 보칙에 나오고요. 포상금 제도. 자, 그다음에 행정수수료, 행정청에다가 등록할 때 돈 낼까요, 안 낼까요? 등록 수수료 돈 내야 돼요. 시험 볼 때 원서비, 응시 수수료 돈 냈나 안 냈나 돈 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 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돈 내야 된다. 그래서 돈 내는 경우 6가지 행정상의 수수료 돈 더 내라. 군데 뭐 할 때 돈 내라. 2만 원, 3만 원, 뭐 몇천이나 돈 내고 등록하고 돈 내고 시험 보고 돈 내고 자격증도 재발급 받고 돈 내고 등록증도 재발급 받고. 오케이. 다음에 간첩 신고 고발한 자에게 돈도 주겠다. 건당 50만 원 줘요. 포상제 건당 50. 자격증 빌려주고 하는 거. 그 발견하면 신고하잖아요. 얼마 준다고요? 건당 50만 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건당 50이니까 자격증 빌려준 애들 옛날엔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은 잘은 없지만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한 달에 100건을 신고발했다. 건당 50이니까 5천만 원이 그달 통장에 팍 찍혀요. 5천만 원. 이게 빠를 수도 있다 하는 거. 어쨌든 건당 50 포상금 제도도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보칙 바로 뒤에 벌칙 나와요. 벌칙.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다 처벌한다. 징역이나 벌금도 있고요. 과태료 때리기도 하고 행정처분서 등록 취소, 업무정지. 또 자격증을 빌려줬다 그러면 자격 취소도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뭘 잘못했죠? 자격 정지라는 게 있어요. 업무 정지에 해당되듯이 소공인은 자격 정지를 또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지정 취소. 그래서 취소, 처분, 정지, 처분, 행정 처분 있고, 과태료 사무소 이전하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며칠 내에 신고합니까? 1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10일. 신고 안 했다.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건 설명을 개원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500만 원의 과태료 등등등. 사유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도 하더라. 그러면 공인인증에서 법령의 기본 체계가 딱 잡히게 됩니다. 아이고 쉬워라. 이렇게 쉬운 과목이 있었구나. 공법 체계, 공시법 체계, 세법 체계, 그 체계보다 중개사법 체계가 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고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를 딱 잡고 계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1년 동안, 그죠? 2022년 한 해 동안 살들만 계속 붙이면 돼요. 살들 쫙쫙 붙이고 정리하고 반복하고 시험장 가시면 고득점 8, 90점 이상 맞고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뼈다구 체계를 꼭 입문 과정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해주셔야 돼요. 외워도 외우겠구만은 뭘 별것도 아닌데,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맨 앞으로 가봅니다.
신고법하고 실무는 그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걸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첫 진도 들어가면 되지 뭐 이제. 그렇죠? 몇 페이지 갑니까?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나옵니다. 자,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오케이. 자, 다시 가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이죠? 몇 페이지입니까?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어떤 내용이다? 좋은 내용이다. 자,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맨 앞에 뭐가 나온다? 제1장 총칙. 오케이. 총칙 나오죠? 제1장 총칙. 야, 이제 눈에 들어온다. 그죠? 이제. 제1장 총칙 나오고, 그 다음에 각칙들이 쭉 나옵니다. 각칙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각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충하는 보칙이 나오고, 그 다음 뒤에는 구장 가려져 있는데, 구장 뭐가 나올까요? 에? 그렇죠. 벌칙 나오겠죠. 벌칙. 벌칙 등 각종 규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총칙, 각칙, 보칙, 벌칙. 오케이, 나이스. 자, 그러면 이제 요 이제 등록 포인트가 제3장 사무소에서 등록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하는데 등록은 아무나 안 하지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죠.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따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전문 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 전문 교육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예? 그렇죠. 실무 교육. 아이고 재밌다. 자, 실무 교육은요, 그죠? 전문 교육, 연수 교육 아닙니다. 직무 교육 아닙니다. 사고 예방 교육 아닙니다. 실무 교육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 받고 자신을 취득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다. 등록하면 누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개공이 되면 중개업을 하면 되는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도 갖춘다. 인적 설비 사장님도 계시고 직원은 고용인이라고 하거든요. 고용인의 종류가 두 종류 있대요. 자격증이 있어요. 서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요. 중개 보조원.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있어야 되고 인장, 도장도 등록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었죠. 자, 의무사항이 있었어요. 뭐 등을 한다. 그렇죠. 기본 윤리 있었고 중개계약상의 의무, 물건 설명할 의무,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예치 공고, 예시제도는 통과했고요. 금지행위 하지마.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사고 치면 돈 물어줘, 보험 들어 이런 거. 그다음에 권리가 있어요. 권리는 뭐다? 복비 받는데 복비는 한도가 있다 없다? 한도가 있다. 몇 프로다? 바뀔 수 있는데 현재는 0.9%, 0.8%, 뭐 이렇게 0.5%, 0.4% 이렇게 복비 한도를 받고 상호 협력이 있어요. 협력 뭐가 있다? 거래정보망 인터넷 통해서 공동중개하더라. 또 하나가 단체 협회를 만들 수 있더라. 그다음 보칙 여기 숨은 간첩들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간첩들 꼬지르면 돈 준다. 포상금 제도. 그다음에 뭐 할 때 돈 내라. 시험 볼 때 등록할 때 돈 내라 이런 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처벌한다. 등록을 취소, 자격을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행정 처분이 있고 깜빵도 보내요. 1년 1천, 3년 3천, 과태료도 있어요. 과태료. 오우,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 이하 과태료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어머나 잘 지워버렸다. 이거 안 지워, 다 지워버렸다. 어이구, 지워버렸네. 나도 모르게 지워졌네요. 자, 하지만 이 판서는 지워졌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내용은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우리는 다 뼈다구를 딱 챙기고 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총칙입니다. 맨 앞에 총칙이 나와요. 총칙 몇 페이지다? 10페이지. 자, 총칙 갑니다. 쭉 한번 볼게요. 총칙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 내일 보는 거 아니죠? 2022년도 10월 달에 봅니다. 자, 큰 틀에서 이해하십니다. 첫째가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나오죠. 별관이 외우지 마시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 51조까지가 있다. 7장 51조까지 있고 여기에 부칙도 있더라. 붙어있는 규칙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법률에서만 다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명령으로 중개할 때 이렇게 해라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대통령 명령. 대통령령인데 이것을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 법을 시행할 때 이렇게 해라. 구체적인 세부적인 상위 규범의 하위 규범으로서 여기에서 맡겨놓은 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요. 맡겨놓은 것이나 실현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이 몇 조까지냐 외우지 마시고 38 따라지까지 38개 조문이 있고 여기도 부칙이 있어요.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거. 또 뭐 여러 가지 서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시행규칙 요거는요.
대통령 명령도 있고 우리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이 부령으로 국토부령으로 중개업 이렇게 하라는 것도 있어요. 아주 더 세부적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의 형태로 국토부 장관의 부령도 있다는 거. 몇 조까지 있느냐? 1조부터 29조까지 있더라. 숫자 외우지 마시고 시험 안 나와요. 51, 3829, 51조, 3829. 다 합해봐야 118개 정도 조문밖에 안 나와요. 118개 정도 조문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118개 조문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하고 대통령 명령, 국토명령, 명령하고 법령이라 합니다. 법과 명령 다 통틀어서 법령이다. 조문이 118개 정도 조문이 나오는데 외워버려도 하루아침이면 다 외워지겠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죠. 하루아침은 안 되고 이틀은 걸릴 거예요. 참고로 민법요. 민법은 1118조까지 있어. 민법은 1118조. 그런데 물론 다 시험 범위는 아니겠지만 1118 중에서 민법 조문에서 일자를 띈 거예요. 그래서 118개 정도 조문이 있더라. 외워도 외우겠다 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의 법령에서는 세부적으로 출제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나 중개 실무 쪽은 퉁퉁 중요한 위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로 퉁퉁 출제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잘라서 세부적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그냥 나중에는 줄줄줄 외울 만큼 그렇게 되실 거예요. 나이스.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감을 잡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칙 있고 다 부칙이 다 붙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한국에서 적용되는구나. 국내법이구나. 외국까지 다 적용되는 국제법이면 좋을 텐데, 국제법은 아니라 한국에서만 적용되는구나. 그럼 한국 자격증 가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가서 미국 자격증을 쓰면 안 됩니까? Can you speak English? Yeah, very well. 그러면 영어 되니까 한국에서 딴 자격증 가지고 미국 가시 American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시로 할 거예요. 된다도 안 된다. 한국 안에서만 인정해 준다. 거꾸로 시험 문제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미국 자격증 가지고 한국에서 중개를 할 수 있다. X. 미국 자격증 미국에서 쓰고 한국 자격증은 한국에서만 쓰는 거예요. 국내법이다. 한국에서 허가받은 거지 국제적으로 허가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이고 재밌어라. 자, 국내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입니다. 변호사의 기본법이 변호사법이고 법무사도 법무사법이 있듯이 우리도 공인중개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법이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이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면 상법보다는 일반적인 상인보다 더 특수한 전문 중개 상인에게 적용되는 법이니까 상법보다는 일반 상인보다는 더 특별하니까 특별법이다. 상법하고 비교했을 때는 특별법이고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민법하고 또 중개사법을 비교하면 그 사람 일반인보다 더 특별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부동산 중개 상인에 적용되는 법이니까 그보다 더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법보다도 특별하고 민법보다도 훨씬 더 특별한 특별법인데 다만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이다. 이제 말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예. 복잡하신가요? 간단하게 일단은 변호사법이 있듯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뭐다? 중개사법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중간법. 우리 중개사법은요, 잘못하면 처벌되는 국가가 등장하고 처벌하는 벌칙이 있어요. 그래서 공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인 간의 계약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원칙에 적용되는 사법 영역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중개 계약. 예를 들어서 매도 의뢰인이 우리 집인데 팔아주세요. 중개해 주세요. 전문가님 복비 500만 원 드릴게. 청약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래요. 제가 안전하게 중개해 드릴게요. 승낙을 보통 하겠지만 이 주인이 너무 이 동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이 또라이라. 이 물건 팔아주다가 혈압 올라와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팔아주세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무소 가시죠? 저는 그 물건 중개 못 해드립니다 하고 승낙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승낙을 거부할 수. 그러니까 요거는 둘 사이 사적 자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꼭 반드시 청약이 들어왔을 때 의뢰인의 청약이 들어오면 국가가 개입해서 야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업자님 꼭 반드시 승낙해야 됩니다. 국가가 나한테 강제를 하고 내가 승낙 안 했을 때 국가가 나를 깜빵 보내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요 영역은 사적 자치 영역이죠. 중개 청약에 대해서 중개 승낙은 사적 자치니까 이거는 사인 간의 사법적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제 약속을 해서 중개가 완성되었다. 복비 받을 때 중개 보수 보통 복비를 하잖아요. 복비 받을 때는 국가가 딱 지켜봐요. 0.9%를 초에서 받는지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의 그 토지가 0.9까지거든요, 현재. 10억에 그 땅을 팔아줬는데 복비 받을 때 10억 0.9니까 900만 원이거든요. 매도인한테 900, 매수인한테도 900. 양쪽 다 받으면 1,800만 원. 이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10억에 팔아줘서 줬다. 땅주인한테 900까지 받는데 900을 초과해서 2,000을 받았다. 국가가 날 계속 감지합니다. 초과해서 받았다. 날 잡아 어떻게 1년 1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 벌금은 별거 아닌데 벌금 내면 되죠. 근데 징역이 있단 말이에요. 징역. 그래서 벌금 안 맞고 징역 먹을 수도 있거든요. 감방 가봤다 오셨나요? 감방. 가면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안 먹으려면 국가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해진 한도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된다는 거. 하지만 청약이 왔을 때 승낙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인 요소도 있고 공법적인 요소도 있다.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둘 다를 가지고 있다. 공사법이 혼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을 뭐라고 한다? 중간법이다. 또는 같은 말로 사회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고. 완전 공법 영역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공법 이런 거. 완전 사적 영역이 있어요. 대표선수 민법 이런 거. 우리는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 요소가 다 혼재할 수 있으니까 중간 영역 그 어딘가 있을 거다 해서 이제 그렇죠? 중간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1조 법 제정의 목적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로 퉁퉁 보는 거예요. 퉁퉁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입문 과정인데 지금부터 막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지금 외웠다고 해서 그죠? 2022년도 10월 달까지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을 최소한 5번 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부분들이 거의 8, 90% 해결이 돼요. 수업이 계속 반복되니까 11월, 12월 1순환, 1, 2월 달 2순환, 3, 4월 달 3순환, 5, 6월 달 4순환, 7, 8월 달 9순환, 6순환? 계속 돼요. 최소한 7번, 8번 반복돼요. 그러니까요.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외워지고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초창기 11월 달, 지금 입문과정에서 막 오늘 밤새 외우겠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퉁퉁퉁퉁 뼈다구만 딱 정확하게 잡고 계시면 돼요. 자, 목적. 공인정보에 대한 사항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한다.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중개업을 어떻게 육성시킬까? 건전하게 육성시키겠죠.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가 중개를 하니까 중개 사고 안 나요. 의뢰인의 재산권이 보호가 돼요. 중개 사고 안 나니까 경민 경제 전체에 이바지가 될 겁니다. 중개업은 건전한 쪽으로 발전되겠죠. 불법 불악화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하니까 건전한 쪽으로 육성을 할 거고 공민경제 전체에 이 법이 이바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입니다. 나 굳이 외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외우셔도 돼요. 뭐 오늘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요. 정확하게 반복 계속 될 거거든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중개라고 하면 뭐냐? 자, 중개라고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제3조에 중개 대상물이 나오나 봅니다. 토지, 이거 아까 체계할 때 1강에 때 했던 거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부동산이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이다. 물론 이제 일부 준부동산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부동산이지 뭘.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하는 당사자, 매매 같으면 매도인, 매수인이 나올 겁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또는 뭐 교환이면 교환 당사자,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 임차인,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등등. 부동산 권리는 1차 과목인 민법에서 자세히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동산의 권리
어떤 게 있지요? 예. 자, 그 권리의 득실 병행을 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알선. 중간에서 개입을 해서 의뢰받고 흥정 붙여가지고 거래가 되도록 알선 도와주고 거래가 되도록 알선 도와주고 계약서 써주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2호 공인중개사는 뭐다?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 있는 자를 뭐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자, 중개업. 중개를 업을 한다. 그 말이죠. 1호는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알선을 얘기하는 거고, 3호는 중개업이니까 그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 자, 직업적은 뭘까요? 직업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직업적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명함 쫙 뿌리고, 중개를 해주고, 뭘 받는다? 복비를 쫙 받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겠죠? 우연한 기회에 재미삼아 한번 하고, 이런 게 직업적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 사무소 광고 때리고, 명함도 쫙 뿌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렇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뭐다? 직업적이다. 자, 그래서 중개를 직업적으로 한다. 중개업이라고 하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의뢰. 자, 명함 뿌렸으니까 의뢰가 들어올 거예요. 의뢰하여 복비를 받아요. 복비를 쫙 받는데, 아우, 이게 엄청난 복비면 좋겠어. 진짜, 일정한 복비래. 일정한 복비는 뭐예요? 법에 딱 정해진 만큼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를 뭘로 한다? 업으로. 직업적으로 해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다. 그러니까, 중개라는 말하고 중개업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서로 다른 말이다. 이거 아시고 계시면 돼요. 중개는 알선하는 것 그 자체가 중개고, 이거를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을 하면 뭐다?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구별해주고, 뭐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개념상 구별은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관념상. 오케이. 자, 개업공인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뭘까요? 사무소 개업하신 분이겠죠. 뭐 오픈, 개설, 등록하신 분.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에 5호의 소속공인중개사. 소공이라 하면 자격증 가지고 취직하신 분이에요. 중개사무소 취직하신 분. 그래서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통과. 가로는 다음에 합니다. 나중이란 말은 11월, 12월 달 그때 가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가로 통과에 법인의 임원 사원, 상무, 전무도 자격증 있으면 다 소공이에요. 자, 통과. 중개업무를 수행합니다. 자격증 있으니까 계약서를 쓴다는 뜻이에요. 계약서도 쓰시고, 사장님, 개공이가 계약서 쓸 때 옆에서 도와도 주는 거예요. 개공의 어떤 업무를 보호자 한다? 중개 업무를 보호자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뭐라고 한다? 소공,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뭐라고 한다? 개공, 개공은 사장님, 소공은 직원. 둘 다 자격증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죠? 둘 다 계약서를 써요. 중개 업무 수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개공인은 중개 업무를 직접 하는 거고, 소공은 도와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스. 근데 우리 보조님은 이거 일체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중개업무 수행도 안 되고 중개업무 보조도 안 돼요. 그럼 중개업무 보조가 안 되면 무슨 업무만 보조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단순 업무 보조. 이 개념이에요. 개념. 단순 업무를 보조만 하는 거예요. 뭐만 한다? 현장 안내, 다음에 일반 서무 같은 커피 타고 이런 거. 자, 그 개념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6호에 나옵니다. 중개보조원이란 자격증이 없어야 되잖아요.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돼요. 무엇을 한다? 현장 안내, 물건 보여주는 거. 자, 법적으로 있잖아요. 물건 보여줄 때 손님 모시고 보조원님이 물건 보여주러 갈 때, 이 아파트 있잖아요. 전망 좋거든요. 30층에 20층이니까 로열층에다가 학교 옆에 가까워요. 좋죠? 신장 안내 하잖아요. 하는데요. 저기 그 집에 이제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전세권 들어가 있는데, 전세권 인수하고 사실래나? 기간 다 돼가는데, 말소시키고 사실래나? 어떻게 하실래나?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때부터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법위반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안내까지는 할 수 있는데,
물건에 관해서 구체적인 권리관계 같은 걸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어디에 들어간다? 법적으로는 다 중개업무에 들어가요. 그렇죠? 등기부를 제시하고 이 집에요 전세 건설돼 있어요. 또는 그 집에요 공사 대금 때문에 단독주택인데 유치권 승인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중개업무에 들어가니까 이 보조님은 물건에 대해서 현장 안내하고 커피 타는 걸 할 수가 있어도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리관계 같은 걸 설명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 하죠. 현실적으로는 다 하는데 법적으로는 적발이 되면 다 처벌돼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존이란 다시 오시면 왜 그런 말씀 들으냐 하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자꾸 이제 막 말을 꽈가지고 막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념을 정확하게 잡자. 그래서 공인자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뭘 한다. 현장 안내하고 일반 쓰면 커피 타고 하는 거. 그러한 중개 업무를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중개 업무 관련된 무슨 업무?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중개 보존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공하고 보존을 줄여서 묶어서 뭐라고 한다? 고용인 직원이라고 합니다. 고용인, 고용주 말고 이제 고용인 직원이라고 하고요. 요 직원을 고용한 개공인은 뭐다? 사장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하고 고용인, 고용인의 종류는 두 종류. 자격증이 있다. 소공, 자격증이 없다. 중개보존. 계약서를 쓴다. 사장님 계약서 쓰는 것을 도와줘준다. 옆에서. 그런데 요거는 중개업무 수행도 안 되고 중개업무 보조도 안 돼요. 뭐만 한다? 단순 업무를 보조를 하더라.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주르르 외우실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지금은 개념만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 정의. 자, 그다음 밑에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인데 입문 과정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어렵고 외롭고 심심하실 때 한번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인가 보다. 사실이가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보네. 그렇구나. 자, 어디를 가보시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시면서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으로 바로 가실게요. 13페이지 보실게요. 자, 요거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자, 13페이지까지 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3강을 또 하도록 합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 개공의 종류가 나와요. 개공 종류. 요거는 여기서 하셔야 돼. 개념으로 탁 잡으셔야 돼. 개공의 종류인데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뭐 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돼 있잖아요. 사무소 개설, 오픈을 해서 이것을 어디 가서 등록한다고요? 어디 가서? 시군 구청장. 오케이, 나이스. 봐요. 벌써 막 개념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죠? 벌써. 그래서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뭐라고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깨공이라 하는 거죠. 종류 몇 종류? 3종류. 자, 누구 있을까요? 첫째가 법인인 개공.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 주식회사 예컨대 21세기 중개법인 주식회사 이렇게 법인을 차려가지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인 개공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을 뭐라고 한다? 법인인 개공. 같은 말로 줄여서 중개법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법인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법인 많이 차립니다. 법인 차리는 게 좋아요? 개인 사업자가 좋아요? 법인 사업자가 좋을까? 개인 사업자가 좋을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전국의 전국의 지점을 다 두고 대규모로 하겠다. 그럼 법인 차리면 되고, 나는 개인 사무소 차려서 겸업을 많이 하거든. 겸해서. 중개업에다가 뭐 내가 여러 가지를 겸해서 하겠다. 법무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내가 세무사도 하고, 자격증 따면 되니까. 그럼 어렵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 정도의 노력과 실력이면 다른 자격증 금방 땁니다. 하루는 아니겠지만, 이틀도 아니겠지만, 한 몇 달 하면 될걸요? 꼭 그런 것만은 알겠지만, 기본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죠? 민법 되시거든요? 등기법 되시지. 예? 그럼 이제 법무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 많아요, 지금요. 법무사 학원이 있거든요. 법무사 학원 가면, 저 서울에 학원이, 법무사 전문 학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고 이쪽으로 건너오시는 분들 위한 강의도 특별히 만들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만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다, 그럼 법무사 자격을 땄다, 그러다 보면 로스쿨도 갈 수가 있지 뭐. 변호사 자격을 땄다 그러면 변호사도 하고, 법무사도 하고, 공인중개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개인 사업자를 차리셔야 돼. 법인을 차리면 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규모의 경계. 규모를 키우겠다 하면 법인 사업자 차리면 되고, 나는 겸업을 많이 하겠다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를 하시면 돼요. 그걸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법인인 개공이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신 공인중개사 개공도 있어요. 둘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누가 있다? 부칙 개공이 있다. 이거. 부칙 개공이 있다. 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보는 자 누구다? 복도방 중개인 할아버지가 있다. 부칙 개공이 누구냐? 해서 밑에 참고. 참고라는 말은 참고 보세요. 언제 쉴까 고민하지 마시고 참고 보세요. 부칙 개공이 있단 말이에요. 부칙 개공은 누구냐? 부칙 개공은 누구다? 복도방 할아버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몇 년도에 도입됐다? 83년도에 시험 제도 도입되고 실제 1회 시험이 85년도, 2년 후에 85년도에 치러지거든요. 19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지는데 합격률이 47%인가 48%인가? 둘 중에 한 명은 꼭 붙었던 시험인데 그 한 명한테 물어보지요. 공부 얼마나 했나요? 물어보면 21일 했는데요. 뭐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에요. 어쨌든 자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시험 제도가 83년에 도입됐는데 83년 이전에는 시험이 없었다니까요. 시험 제도 자체가. 그럼 그 이전에는 부동산 중개를 안 했다. 그때도 했다. 했지 당연히. 그때 했죠. 그때 복덕방 할아버지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지금 현행에 등록을 한 것으로 봐줘요. 이 규정이 어디에 나온다? 본칙에 나온다. 총칙, 각칙, 보칙, 벌칙. 본칙에 나온다. 아니면 뒤에 붙은 시행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부칙에 나온다. 부칙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한다? 부칙 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개공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칙상의 개공이가 몇 종류 있고 2종류가 있고 이 본칙 개공은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으니까 본칙 개공 반드시 기본적으로 셋 중에 둘은요 자격증을 꼭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계신다. 누구다? 부칙 개공이다. 부칙 개공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등록하신 분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영업권, 기득권을 가지고 등록을 한 것으로 봐주는 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분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분이 부칙 개공.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칙 개공 2분, 그다음에 부칙 개공 1분. 차이는 자격증이 있다. 여기는 자격증이 없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부칙에서 좀 규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국이 아니라 특광도, 지역도 제한을 하고 경매 대리를 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받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영업권은 인정받아서 중개업은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념을 요것만 딱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2강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요렇게 이제 이해되셨잖아요. 제 욕심에 한 멘트만 더 붙여보면 나중에 우리가 2022년도에 그때 이제 뭐 모의고사도 보고 실전 시험도 보고 하잖아요. 그때 문구 하나만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공인중개사다 OX. 다시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공인중개사다 OX. What? What do you mean?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모두 다 공인중개사다 OX. X. 등록한 개업 공인자 중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개업 공인자 다 공인자 아니에요. 개공들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둘이고 이거 얘는 자격증이 없다니까 이분은 복도방 할아버지는. 그래서 개업 공인자는 다 모두 다 공인중개사다 하면 틀려요. 이분은 공인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란 말하고 개업 공인자 말하고 소속 공인자 말하고 이 세 개가 다 달라요. 의미가. 아니 개업 공인자라며. 맞아요. 그럼 개업 공인자는 다 공인자 맞잖아요. 아니라니까. 시험은 그렇게 출제가 돼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자, 그래서 나중 가서 좀 이제 우리 1강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늦게 시작하시면 그런 것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예, 공부를 늦게 시작하시면 남들 지금 우리처럼 차근차근 단계별로 개념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그게 다 면역이 되어가지고 다 적응이 되는데 늦게 공부하시면 이게 한꺼번에 두세 칼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 깨진다기보다는 머리가 빠개지지요. 자, 그래서요. 용어 정리해서 개공이라는 것은 뭐다? 등록을 했다 그랬다. 아이고 재밌다. 자, 등록을 했다 그랬다. 이게 이제 개공이냐 아니야. 요거 보고 마칠게요. 이 강은.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만 확실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해서요. 이거 시험은 100% 나와요. 무조건 실전에 시험 나오는데 개공이라 하면 용어 정의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등록한 자예요. 등록한 자도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로서 등록했다 이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 공인중개사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든 없든 등록이 되면 뭐가 된다? 개공이가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 여기 있다. 개공 여기 있네요. 그죠? 공인은 뭐다? 그냥 등록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건 자격이 있다 없다 그게요. 자격증이 있으면 뭐다? 공인중개사 등록하고 다음에 할 건데 등록증이 있다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된다 그 말이에요. 둘이가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요.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확하게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자, 2강은 여기까지고요. 3강은 날짜를 바꿔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